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우박은 예측도 어렵고 예측했다 하더라도 예방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더욱 피해 복구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위로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청송군 현서면의 사과밭. 여기 사과밭은 8,300제곱미터, 사과나무 1,20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번 우박으로 약 90%에 달하는 사과나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난 사과는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과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연간 1억여 원의 소득을 올려왔지만 올해 농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수확을 해도 지난해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개당 1,000원에 판매되는 사과는 올해 수확을 해도 200원을 받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농민들보다는 아는 것도 많고 움직일 수 있는 행정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앞장서서 좀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좀 보상도 좀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송군은 피해 농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농가 전체, 사과 외에 기타 작물까지 전체로 피해율을 환산해서 피해 받은 밭 전체 농약대하고 그다음 피해율에 따라 가지고 뭐 기타 그 생계 지원비라든지 우박 피해에 대한 농식품부 국비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 농작물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 발생 시 지원됩니다. 또한 한 농가에서 재배하는 전체 작물의 피해가 30% 이상이면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인 가구 기준 한 세대에 생계지원금 약 7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어떤 식으로다 뭐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해준다 하니까 그거는 감사해요. 정부의 지원금은 위로금 성격의 복구 지원금입니다. 피해 농가들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우박으로 경북 전체의 피해 면적은 1,283헥타르에 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우박 피해. 이를 최소화하고 피해 후 지원책이 더욱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보험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농작물 재해 보험인데요. 잦은 기상이변으로 가입률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우박이 쏟아진 곳은 경북 청송, 안동 등 6개 지역으로 축구장 1,800배에 이르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막막하지만 그나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하고 똑같거든요. 사고 등록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피해율이 나오면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경북도 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 지난해 2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민이 그나마 안심은 조금 되죠. 왜? 그 피해가 이렇게 심하게 받았을 때 보험 없으면 그때는 뭐 어떡합니까? 그냥 한숨만 쉬고 있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은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자부담률을 더 낮춰 15%만 내면 됩니다. 과일에만 한정적이던 가입 대상 품목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배추와 무 등 노지 채소 5가지가 더 추가돼 모두 62개로 확대됐습니다. 언제 재해가 터질지 모르는 시점에서 농가에서 이제 최소한의 대비로 가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 국비 확대라든지 뭐 품목 확대, 뭐 지금까지 불합리한 뭐 시군별 적용되는 보험 요율 이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하려고. 갈수록 우박,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는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작물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상북도 중에서도 특히 이 북부 지역은 해마다 이 우박 피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박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권수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지역의 농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자연재해는 우박이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과수의 크기와 품질이 결정될 시기인데 청송과 영양, 안동에 5차례가 넘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9월, 또 한 차례 내린 우박은 농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총 피해 면적만 8,000헥타르가 넘어갑니다. 지난해 5월 말 대구와 경북 북부 지역에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벌써 경북엔 2차례 우박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덩어리, 우박은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지면에선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고 위에서 찬 공기를 만나 얼음 입자를 형성합니다. 대기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가 클수록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입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지난 15일 우박이 내렸던 대구 경북 지역의 지상과 5km 상공의 기온은 40도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북 북부에 우박이 자주 발생하는 건 지형적 요인이 큽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의해 분지 모양의 지형으로 인해서 낮 동안 이제 일사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르기 쉬운 지형이고요. 북쪽으로부터 상층 한기가 내려올 경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쉬워서 또 해발 고도가 높아 우박이 비로 녹지 않고 지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 2016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서 한진과 중앙고속 등이 있던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자리가 빈터로 남았는데요. 2년 6개월이 넘도록 땅을 사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역세권 개발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앞 옛버스 터미널 땅입니다. 펜스로 둘러싸인 부지 안에 건물을 허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6년 환승센터 안으로 버스들이 옮겨간 이후 일부 주차장 땅에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2차, 3차는 모르겠어요. 지금 1차는 승용도 있고 중간에는 공원이 들었어요. 문제는 터미널 건물이 있던 땅인데 2년 6개월이 넘도록 개발에 뛰어드는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차난 등을 막기 위해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으면서 개발에도 발목이 잡힌 겁니다. 예식장과 대형마트는 물론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형 시설은 들어설 수 없게 제한했습니다. K2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 75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다 공원을 대구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한 것도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관문이다 보니까는 주차난이나 이제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상업 시설 30% 이상 도입 시 이제 오피스텔. 대구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옛 터미널 부지.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서 개발의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재능 기부로 오지 마을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행복한 영천 행복마을 만들기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합니다. 50여 가구뿐인 마을에 주민들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낡은 집이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쳐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힐 태양광 LED 조명 등도 내걸립니다. 구석구석 어색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보등을 설치해 줌을 해서 동네가 더 밝고 안전한 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을 찾아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마을 스타빌리지 사업이 영천시 화남면 귀호 1리에서 열렸습니다. 사업은 낙후되고 불편한 마을을 행복하고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주는 사업으로서 영천의 총 19호 사업으로서 올해 두 번째로 화남 귀호 1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자원봉사단체 16곳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년째 참여하고 있는 이 봉사단체는 녹이 쓴 철대문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별빛에 가는 또 친구들 67년생들 회원이 한 35명 되는데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3, 4회 연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뭐 딴 것도 하고 또 재난 지킴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분야도 다양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임의용 서비스에서부터 무딘 칼날을 갈아주는 칼갈이와 방충망 수리까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분들의 작은 손길이 쌓여서 아름다운 영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의 재능 기부에서 시작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올해 6년째를 맞으며 행복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0일 새벽 5시 10분쯤 경주 간포 앞바다에서 39톤 어선과 1130톤급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돼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이 물에 빠졌으나 주변을 지나던 다른 어선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어선과 화물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건설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전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김영한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290여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건축사와 현장 소장 등에게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과 숙박료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감사원의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 인프라, 감사 활동, 감사 성과, 사후관리 4개 분야에 대해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2019년 자체 감사 활동 심사 결과 경북교육청은 교육자치단체 16개 기관에서 4개 평가 등급 중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대회로 이번 주말까지 경주 시내 교통이 일부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보문교 삼거리에서 엑스포 4거리로 오전 6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양방향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대회 마지막 날인 일요일 23일은 천북남로와 청강로 왕신저수지 방향까지 추가 통제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통제 구간을 확인하고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넘은 폐소화기는 생활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주민들이 직접 소방서에 가져가서 처리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이 관할 구군청 폐기물 담당 부서에 폐기물을 신고하면 처리업체가 방문해서 수거합니다. 3.3kg 분말 소화기 1개 기준으로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2019년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3월부터 4월까지 2달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과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단속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 및 시설 개선 등 각 항목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북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3년 평균 대비 11.5%가 감소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78.6%,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관련 사고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와 농협봉화군지부가 농촌의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5천만 원을 봉화군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봉화군은 지난 4월 영농 폐비닐의 수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봉화군은 기부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영농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해 깨끗한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젠 기업 홍보에서도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1인 창작자들이 이뤄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년 전 캠핑용품 시장에 뛰어든 김대명 씨. 창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웠던 점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 30대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절실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채널들 유튜브 말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가 좀 강세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저희도 이쪽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새 아이의 엄마 임지우 씨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다 보니 홍보 매체로서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대형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협찬이라고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채널에는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조금 더 그 기업과 매칭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제작 경험을 쌓고 싶은 1인 창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올해로 3번째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57개 소비재 기업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38명의 크리에이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1차로 각각 30명이 선발된 가운데 이들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기준이 조금 다를 텐데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얼마만큼 잘 만드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담겨 있어 좀 더 친근하고 일반 상업 광고와 차별화됩니다. 유튜브에서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는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팔로 개척하고 마케팅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그 마케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팀들에겐 상금과 홍보 부스 입점, 유명 유튜버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채로운 뮤지컬 공연을 만원에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5일까지 대구 동성로 특별부스에서 공식 초청작과 특별 공연, 창작 지원작 등 15개 작품의 티켓을 만원에 판매합니다. 티켓 판매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좌석은 따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문경시와 문경문화관광재단이 관내에서 촬영하는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도내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문경세제 오픈세트장, 가은 오픈세트장, 단산 등 문경의 자연경관과 관광지, 문화, 역사 등을 배경으로 5회차 이상 문경에서 촬영하는 영화 드라마에 대해 촬영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숙박비, 식비, 유류비, 보조 출연료, 중장비 사용료 등 문경 지역에서의 소비액 20%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등급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급식조리사와 방과 후 수업 강사,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대구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현재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임금의 60% 정도만 받고 있다며 이를 8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대구 지역 전체 학교 비정규직 8천여 명 가운데 4,5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경산시 문화회관 평생문화강좌 특강이 오는 7월 8일부터 4주 동안 열립니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4일간이며 교육과정은 취미와 외국어, 악기, 웰빙 건강 등 15개 강좌입니다. 수강 신청은 경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강좌당 배정된 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대구 지역 휘발유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주 대구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06원으로 광주와 울산이 1,505원인데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저렴했습니다. 경북은 리터당 1,516원으로 평균보다 조금 낮았고 전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도로 리터당 1,615원을 기록했습니다. 문경 중앙시장 오미잔의 청년몰에서 오는 22일 전통시장 골목놀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물찾기, 씨름왕을 이겨라, 긴 줄넘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놀이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놀이마당을 완료하게 되면 참여한 인원에게 놀잇감을 증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옛 놀이들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실제 경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연극으로 선보입니다. 경주 시립극단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1915년 경주 세금마차 탈취 사건을 재조명하는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경주 세금마차 탈취 사건은 광복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 수탈된 우리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실행한 항일운동입니다. 시립극단은 당시 광복회 재무 담당이자 경주 최부자로 알려진 최준 선생의 이야기 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공연에 녹여낼 계획입니다. 국내 첫 쿨 산업전이 이른바 데프리카로 알려진 대구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제1회 국제 쿨 산업전을 개최합니다. 쿨 산업은 더위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말하는데 이번 박람회엔 쿨링포그와 쿨페이브먼트 등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4회를 맞는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이 함께 진행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비가 시작돼 주말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2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아침에 17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하늘에 점차 구름 많아지다가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 경북의 많게는 2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잦은 비 소식에 장마가 시작됐나 싶으실 텐데요. 첫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쯤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겠고요. 내륙의 본격적인 장맛비도 7월 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 비가 지나고 나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토요일 낮 기온 26도, 일요일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